아이 둘 키우는 줄 알았더니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다. 아이 둘이면 힘들겠다. 4살에 6살이면 손이 많이 갈 나이지.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괜찮지 않겠냐고.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다. 설명하기도 길고 설명한다고 이해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사실 나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였다. 문제는 그 셋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이었다. 아침은 늘 전쟁이다. 알람은 6시 반에 울리지만 실제로 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빠르다. 아이들이 깨기 전에 밥솥을 열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아이들 옷을 챙기고 유치원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 와중에 남편은 여전히 잔다. 여보 7시야 일어나야지. 1번, 2번, 3번. 결국 팔을 흔들어야 남편은 겨우 눈을 뜬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는 말은 항상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이 된다. 그 사이 4살 딸은 울면서 일어나고 6살 아들은 화장실에서 엄마, 휴지 다 썼어. 라고 소리를 친다. 나는 동시에 세 방향을 본다. 아이 하나 달래고 아이 하나 닦아주고 남편은 다시 잠들지 않게 계속 말을 건다. 여보, 그러다 진짜 늦어 빨리 일어나. 그제야 남편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늘 똑같은 말. 나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왜 안 피곤할까? 아니,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피곤할 틈조차 없을 뿐이다. 아침 식탁에 앉은 남편은 아이들보다 더 느리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핸드폰을 보며 밥을 씹다 말고 국이 식었다고 말한다. 이거 좀 다시 데워줄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나는 잠깐 멈칫한다. 4살 아이도 엄마가 바쁜 것 같으면 기다릴 줄 아는데 이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것처럼 군다. 아이들 밥 먹이다 말고 국을 다시 데우고 오면 이번엔 이런 말이 돌아온다.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아서 아이들 등원 준비를 마치고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면 그제야 숨을 조금 돌릴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다. 양말 어디 있어? 내 셔츠 못 봤어. 내 차 키가 없어. 집안을 살펴보면 모두 남편이 어제 벗어두고 던져두고 놓아둔 것들이다.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 당신 물건은 항상 내가 찾아야 하냐고. 그저 조용히 찾아서 건네준다. 그러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역시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리면서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책임 떠넘김처럼 들리면서 점점 지친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잠시 조용해진다. 그때 나는 아침에 치우지 못한 설거지를 하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줍고 아이들 이불을 개킨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 머릿속에는 계속 남편이 남아있다. 오늘은 또 무슨 전화를 할까?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할까? 그리고 어김없이 전화는 온다. 여보, 나 지갑 안 가져온 것 같아. 나는 한숨을 삼킨다. 가방 안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결국 나는 집안을 뒤져 현관 서랍에서 지갑을 찾는다. 그리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지갑을 들고 남편 회사 근처까지 간다. 회사 앞에서 지갑을 건네주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말한다. 아, 역시 집에 있었네. 그 말에는 고맙다도 미안하다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 둘 키우면서 남편까지 돌보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결혼일까? 저녁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아이들 데려오고 간식 챙기고 숙제 봐주고
저녁 준비를 한다. 남편은 퇴근 후 소파에 먼저 눕는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 말과 함께 리모컨을 찾는다. 나는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들고 있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린다. 나는 오늘 안 힘들었나?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을 부르면 남편은 아이들보다 더 칭얼댄다. 조금만 있다가 먹으면 안 돼. 지금 너무 피곤해. 아이들은 아빠 밥 먹어. 라며 아빠를 부르는데 정작 아빠는 아이들 말을 듣지 않는다.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아이들보다 더 많이 흘린다. 아, 국 튀었어. 옷 갈아입어야겠네. 그리고는 내가 치워주길 기다린다. 나는 문득 아이들이 떠올랐다. 4살 딸 아이도 자기 흘린 건 휴지로 닦으려고 하는데 6살 아이는 엄마 미안해. 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마치 자기 엄마처럼 여기게 된 걸까?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하루가 끝나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상사 이야기, 힘들었다는 이야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지만 머릿속은 점점 비워진다. 그리고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조용히 무너진다.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편하잖아. 밖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수시로 던진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 기분이 별로인 건 사실이다. 마치 내가 집에서 편하게 놀고 있는 줄 안다. 그날 밤 아이들 옆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본다. 4살 딸 아이의 숨소리, 6살 아들의 뒤척임.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나는 지금 누구의 엄마일까? 아이 둘의 엄마인지 남편이 엄마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내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으로만 남게 될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였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 그저 여전히 말했다. 당신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나는 언제부터 나를 돌보지 않게 되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무너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이들 웃음에도 마음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계속 움직이는데 마음은 자꾸 뒤처졌다. 마치 내 감정만 집안 어딘가에 두고 나온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엄마들 단톡방에 오랜만에 알림이 떴다. 이번 주 커피 한 잔 어때? 애들 유치원 보내고 잠깐 보자.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가고 싶은데 나갈 힘이 없었다. 머리도 안 감았고 손은 거칠었고 옷은 늘 입던 편한 티셔츠뿐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 말고 나로 밖에 나가봤지? 그래서 나는 약속에 나갔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대충 머리를 묶고 손에 로션을 한 번 바르고 집을 나섰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눈 밑 그늘.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나보다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어머, 너 진짜 오랜만이다. 한 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애들 어때? 요즘 뭐해? 남편은? 평범한 질문들, 평범한 대답들. 나는 자동으로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다 말고 한 언니가
내 손을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근데 너 손이 왜 이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넌 우리 중에 제일 젊은데 손이 왜 이렇게 까칠한 거야?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살림하는 여자 손이 다 그렇죠 뭐. 나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다. 언니는 거친 내 손이 안쓰러웠는지 손을 살짝 잡았다. 진짜다. 이건 일 많이 한 손이야. 집안일은 다 네가 하니? 그 말이 가볍게 던져진 말인데 내 가슴에는 묵직하게 떨어졌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갈라진 손등, 굳은 살, 하얗게 일어난 각질. 매일 봐왔던 손인데 그날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목이 꽉 막혔다. 별거 아닌 질문인데 왜 이렇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고이는지. 나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그냥 애들 키우다 보니 그렇죠 뭐.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애들 때문만은 아니야. 그 말이 목 안쪽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언니들은 각자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다들 힘들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서로 웃었다. 그런데 나는 웃으면서도 자꾸 내 손만 보게 됐다. 이 손으로 나는 뭘 해왔지? 밥을 하고, 치우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씻기고, 남편을 챙기고. 그런데 정작 이 손으로 나를 챙긴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서운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허탈함?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을까?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어디 갔다 와? 그 말투는 궁금함보다는 보고용 질문 같았다. 동네 엄마들 만났어. 아, 그래? 애들 데리러 갈 시간 되지 않았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 오늘은 당신이 데리러 가면 안 돼? 남편은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왜? 나도 좀 쉬고 싶어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래, 알았어. 오늘은 내가 가지 뭐. 그 말에는 배려보다 불만이 섞여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내 손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까칠한 내 손. 누군가에게는 고생 많이 한 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손. 그리고 나에게는 그동안 말없이 버텨온 증거였다. 아이들과 남편이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금 어색했다. 아이들은 평소와 같았지만 남편은 계속 눈치를 봤다.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동네 언니가 그러더라. 내 손이 너무 까칠하다고 집안일은 너 혼자 다 하냐고. 남편은 잠깐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부지런하다는 거잖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나는 부지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남편은 내 얼굴을 봤다. 내가 이런 말투로 말하는 걸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나는 나도 좀 돌봄받고 싶어. 그 말은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집안을 꽉 채웠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 숨소리를 들으며 계속 생각했다. 이 결혼 생활은 언제부터 나 혼자만 어른이 된 걸까?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책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돌봄을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돌봄의 끝에는 항상 내가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참아야 할지, 말해야 할지,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손에 로션을 바르며 거울을 봤다. 손은 여전히 까칠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결심이 생겼다. 이 손이 다시 부드러워지지 않더라도
이 손으로 나를 더 이상 지워버리지는 말자. 나는 아이 둘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은 과연 함께 어른이 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나 혼자만 계속 어른으로 살아야 하는 관계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